자, 오늘 건강 스페셜 이효련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 일단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우리 탈모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 또 상담해 보시면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몇 년 전부터 탈모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보다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V 광고를 보면 탈모 샴푸나 아니면 그 탈모 영양제 광고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탈모에 대한 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 클리닉이나 아니면 모발 이식 클리닉 이런 데 많이 환자들이 찾고 이 병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탈모가 시작되면은 머리카락이 외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모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눅이 들고 또 심지어는 뭐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사회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서 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대면 시 마스크 외에는 눈과 머리카락이 첫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증상이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정확히 이 탈모란 어떤 증상인지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원장님? 예. 탈모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말 그대로 네.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거를 갖다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개수는 나이가 들어도 늘진 않고 계속 유지하는 정도가 제일 최상의 상태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보충이 그날 되면은 10만 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원장님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네. 탈모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예, 우리 보통 이제 뭐 탈모 시장이라 하면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샴푸 또 모발 영양제 또 우리가 전문 가발 업체 등을 갖다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탈모 시장에서 추정하는 그 예.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예. 이는 이제 우리가 지난 선거 때 우리가 유권자가 4,4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구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탈모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탈모가 많이 증가하고 또 여성이 관심이 많아서 조금만 탈모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일이 잦습니다. 와, 저는 뭐 평소에 내세울 건 이 머리숱이다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풍성하죠.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원장님. 그럼 이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모를 준비해둔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 우리 탈모를 갖다가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루에 모발은 100개 이상 빠지는 게 100개 이상 빠질 때 이게 탈모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100개를 갖다가 셀 수는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 방 청소를 할 때 예. 뭐 진공 청소기가 아닌 네. 일반적인 이제 쓰레받기라 그럴까 그런 거로 청소할 때 그 과거보다 많이 빠지다든지 아니면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카락의 숫자가 많이 빠졌을 때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우리 정상적으로는 앞머리나 옆머리나 뒷머리나 정수리나 머리카락의 굵기가 같아야 정상인데 이 정수리 부분이 뒷머리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때 탈모가 시작되지 않나 이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탈모가 시작되면 뒷머리에서 시작되는 예는 드물고 예. 앞머리나 정수리 쪽에서 시작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볍게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잡힌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이걸 가볍게 잡아 당겼을 때 한 4개 이상이 빠진다. 이럴 때 이제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라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헤어라인이 많이 올라갔을 때 탈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고 또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라인이 점점 후퇴한다 이러면 이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탈모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머리카락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그 모발을 갖다가 이제 단면을 해서 확대한 사진인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머리 그 피부 바깥쪽에 있는 것은 모관부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머리카락이라고 볼 수 있고 아. 네. 이 밑에 이제 뿌리가 되는 모근부라는 게 이 아래쪽 피부 아래쪽에 있는 걸 모근부라고 하는데 예. 이 모근부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그 구조물을 보면 일단 처음에 쉽게 볼 수 있는 모근을 싸고 있는 그 모낭 이것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 머리카락 아래쪽에 보면 이게 약간 그 여성의 유두처럼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진피에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있는데 이 모두 위에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이 많이 공급돼 있고 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서 머리카락을 갖다 성장하는데 영양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까만 이 둘레 같은 둘레가 모모세포라 그래서 이 부위에서 아래쪽 모유두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제 모발이 성장되고 굵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인 원인을 볼 때 이쪽 그 모유두와 그 모모세포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탈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발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보통 부모님이 탈모이시면 뭐 자녀분들도 탈모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실제로 탈모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다시피 탈모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큽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염색체에 의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데 특히 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양쪽 부모가 탈모를 가진 X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탈모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 외에 이제 뭐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 요새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영양이 이제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그런 피부병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라 그래서 이제 모발 위에 그 딱지가 않는 그런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겼을 때도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면역 반응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질병 후유증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암이 걸려서 항암제 치료 받을 때 이제 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요새 또 간혹 가다 보면 코로나 예방 주사나 아니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이제 탈모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면역 반응에 이상이 있어서 탈모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탈모에 대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유두의 그 혈액 공급이나 아니면 세포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네. 탈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제 종류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예. 우리가 크게 그 탈모를 갖다 볼 때 남성형, 여성형 그리고 또 원형 탈모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네. 남성형 탈모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보면 유전적인 경향 아까 제일 많은 원인이 됐던 유전적인 경향으로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우리 그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잉 분비가 되면 이것이 이제 탈모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데 대개 이런 원인이 이제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영향이 되고 네. 또 특징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헤어라인이 이제 뒤로 후퇴해서 그 M자형 탈모를 갖다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남성형 탈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형 탈모를 보면 여성형 탈모는 이제 그 유전적인 경향은 별로 적고 여자는 이제 염색체 자체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전적 경향이 적은데 이제 출산이나 다이어트 또 이제 영양 결핍 등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초기 탈모가 있는데 이때 탈모는 이제 뭐
우리 흔히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지기 탈모의 경우는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녀 공용으로 이제 원형 탈모라고 이제 우리 동전만큼 이제 동그랗게 이제 동전만큼 이제 탈모가 이런 부위가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건 네.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제에 맞게 여성에 대한 탈모를 한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우리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이제 또 아무래도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여성들이 더 많이 남성보다 많이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영양 결핍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저기 폐경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오. 탈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과 탈모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 대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제거되면은 그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회복이 늦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 회복이 늦어지면 치료가 필요한 여성형 탈모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원인이 다양한 만큼 종류도 여러 가지였는데 우리가 좀 실제 탈모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준비해 본 화면을 보시면 네. 40대 남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예. 정수리 부분에 이제 탈모가 많이 심해서 이제 많이 하얗게 그 두피가 많이 보이고 그렇네요. 뭐 여기서는 정확히 안 보이지만 앞머리 쪽이 앞머리 라인이 좀 심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머리숱도 적고 옆머리에 비해서 사진상으로도 이제 좀 가는 느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다음 사진도 이제 50대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예. 이제 탈모가 시작된 지 좀 한 20년 가까이 된 분인데 이 환자를 보시면 M자가 뚜렷이 위에서 봤을 때도 M자가 많이 뚜렷이 나타나고 네. 물론 정수리 탈모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앞에 환자보다는 더 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확대경으로 본 사진 아래 사진은 확대경으로 본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모공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모공이 비어 있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남성 탈모 중에서는 가장 흔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대개 남성 탈모는 우리 소위 말해서 M자형이라고 얘기하고 모발 그 헤어라인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탈모를 갖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흔한 환자분들의 사례. 그럼 저는 이제 여성인 만큼 여성분들의 탈모 상황은 또 어떤지 그 특징이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예, 다음에 준비해 온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이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되게 이제 헤어라인은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헤어라인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뒤쪽 정수리 부분에 가르마 타는 부위에 약간 좀 두피가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이제 그 어떤 외모에 많은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분도 이제 확대한 사진을 갖다 보시면 네. 중간에 그 가르마 있는 부분에 좀 약간 일자로 네. 이렇게 약간 이제 모공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조금 흔하진 않은 사진인데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탈모 진행이 엄청 오래돼 갖고 예.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정수리뿐만 아니라 이제 뒷머리까지 이제 모발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발 이식 같은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뒷머리에서 채취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술도 불가능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모발 이식이 어려운 상황까지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모가 왔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치료를 갖다 봤을 때 우리가 약물을 이용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네. 우선 그 약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 그 일반적인 탈모 치료 방법을 보면은 네. 우리가 남성형이든 여성형이든 공통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 약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두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탈모 영양제 또는 이제 아니면은 그 샴푸를 통해서 맥주효모가 들어있는 샴푸를 통해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두 가지 물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탈모 두피의 혈관을 갖다가 이제 좀 확장을 시켜서 모발의 영양 공급이 충분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 미녹시디라고 이제 많이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우리 혈관을 확장시키면 이제 두피가 이제 탈모 예방하고 그 두피 쪽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됨으로써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서 탈모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호르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탈모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소를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남성형 탈모가 시작하면 약간의 이것이 이제 뭐 혹시 성기능에 장애가 있을까 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제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 약 자체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양쪽 호르몬의 두 가지 종류 이 방해하는 억제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예. 그 종류의 그 효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억제하는 것이 좀 더 세고 M자형 탈모에 더 효과적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처음에 시작하는 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메리돌이나 프로페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데 이것을 복용 시 뭐 새로 머리가 나는 것은 아니고 진행되는 그 탈모가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우리가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이걸 갖다 2%짜리 주사를 몇 번 해주면 많이 호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은 수술과 관계된 화면인데 수술은 이제 결국 우리 뒤쪽에 정상적인 이제 머리카락을 갖다 앞쪽으로 이식을 하는 예.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발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그 이식할 그 모근을 갖다가 얻는 위치는 같지만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제 예전부터 오래 사용했던 방법은 모판을 갖다가 이렇게 띠처럼 띄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가늘게 분리를 해갖고 앞쪽에 네. 심어주는 모판을 이용한 그 모발 이식술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그 조직 검사할 때 쓰는 것 같은 그 바이옵시 니들 같은 걸로 예. 모근을 하나하나씩 빼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로봇이 대신해 갖고 이제 로봇을 이용한 그 이식을 하는 경우도 요새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그런데 요즘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줄기세포를 보시면 줄기세포는 필요할 때 우리 특정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미분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포를 보면 우리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망가진 조직을 갖다가 이제 저절로 손상을 시켜주는 손상된 조직을 갖다 생성을 새로 시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탈모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모유대 혈관 공급과 세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탈모 부위에 이제 직접 이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함으로써 그 혈관을 재생시키고 모낭을 건강하게 해서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을 갖다 가능하도록 돕는 탈모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부위가 재생되고 회복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탈모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원장님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장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치료법과 네. 이제 그 모발이식 그 수술적인 방법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 모발 약물 치료에 비해서는 네. 우리가 이 줄기세포 치료는 직접 원인이 되는 그 모근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써
빠른 일반적인 약 치료보다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혈관 재생이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줄기세포가 하기 때문에 이 망가진 혈관을 갖다가 이제 재생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지속적이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많이들 시행하고 계시는 모발이식과 비교했을 때는 모발이식은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모발이식을 후에는 대개 이제 머리도 붓고 뒤쪽에 이제 절개선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줄기세포 시술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 몸에서 채취한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주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발이식을 한다고 해서 100%다 이 앞쪽에 생착된다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일 모이식이라고 절개 없이 하는 경우는 생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시술로 인해서 탈모를 교정하는 환자들은 되게 이제 남 모르게 탈모를 개선하고 싶을 때 이제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에 비해서 네.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수술 그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치료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탈모 치료 이 시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준비해온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좀 이해가 쉬운데 우리 줄기세포는 그 추출한 줄기세포를 갖다가 혈관이 있는 진피층 목은 지금 이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 네. 그 부분에다 이제 직접 주입을 하는 시술입니다. 어. 근데 이제 대개 보면 탈모가 진행된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두피가 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뭐 뜨뜻하게 이제 스티머를 이용해서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롤러 등으로 이제 갈아갖고 가른 후에 이제 주사를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추출한 줄기세포를 혈관이 있는 진피층, 목은 깊숙이 시술한다. 그럼 원장님, 이 줄기세포는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할까요? 예, 제가 또 준비를 해온 자료가 화면에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가 모발에 대한 그 줄기세포를 사용할 때는 아주 많은 양의 그 줄기세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혈액을 갖다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취한 혈액을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이제 그 혈액 전용 분리기 용기가 있습니다. 예. 이 용기에다 이제 주입하고 세 번째 나온 그 원심 분리기죠. 이 기기에다 돌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보이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깊은 좀 이제 진한 빨간색이 있는 깊은 통과 옅은 노란색이랑 밑에 조금 깔린 그 작은 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작은 통에 이 바닥에 깔린 것이 우리가 줄기세포 추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주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떼어내서 네. 그걸 이제 내 머리에 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시술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원래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표를 못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주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근 부위에 거기다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마취약이나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그 혈관 수축제 등을 갖다가 사용해서 하면은 편한데 예. 우리가 줄기세포는 아무래도 살아있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좀 굵은 바늘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살아있기 때문에 괜히 마취를 하면은 또 혹시 활성화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마취약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주입할 때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수면 마취를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뭐 환자분이 아프거나 불편한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주입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렵게 채취한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두피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네. 이게 주사를 하다 보면 이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되게 이제 주입하기 전에 바늘 끝을 이렇게 들어서 줄기세포가 들어갈 공간을 갖다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기술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줄기세포를 주입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입된 부분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네. 바로 바늘을 빼면 그 구멍으로 다시 이렇게 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한 후에 좀 기다렸다 압력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이 이제 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데서 두피 전체적으로 주입을 하는데 바로 옆에다 또 조금 아까 주입하는데 바로 옆에다 또 주입하면 그 옆 먼저 주입한 부분에 압력이 좀 높아져 갖고 이제 그쪽으로 새는 경우가 있어서 좀 1cm 이상 떨어뜨린 다음에 주입을 하는 것이 이제 줄기세포를 갖다가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와, 이게 살아있는 세포니까 마취약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요. 맞아요. 이 시술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라는 게 탈모 이외에도 우리 몸 전체에는 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예,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뭐 탈모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줄기세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망가진 조직을 갖다 새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줄기세포의 특징적인 것이 또 이제 혈관 형성을 갖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관 형성을 갖다 많이 해서 이제 우리 혈관성 질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버스병이라 해서 다리가 이제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오. 당뇨가 심한 경우 이제 그 당뇨 발끝이 괴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환에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자주 하면은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줄기세포 추출한 줄기세포 안에는 면역세포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이것이 면역 질환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매나 이제 뭐 파킨슨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추출한 줄기세포를 갖다 머리 쪽으로 이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주입해보면 치매나 탈모뿐만 아니라 네. 치매 그리고 파킨슨을 갖다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뭐 조직이 손상됐거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이 있어갖고 우리 몸이 손상됐을 때 이 재생을 함으로써 통증 같은 걸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이제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의 원인은 대개 이제 면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를 치료해서 면역 치료하면 많이 호전되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하신 분도 네. 이제 뭐 또 젊게 살고 싶고 이제 네. 혹시 오래된 그 세포를 갖다가 이제 새 거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 항노화죠.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특별한 질병이 없어서 맞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이 사실 줄기세포가 그 네. 만능세포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그 별명에 걸맞게 와. 정말 면역성 질환 그리고 네. 노인성 질환의 항노화까지 두루두루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그 우리 몸의 재생에 필요한 그 다른 필수 요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줄기세포만 주입하면은 이것이 이제 뭐 저절로 재생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표를 준비 하나 했는데 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백혈구 또 그리고 SCF1 알파라는 물질이 있고 성장인자, 효소판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제 재생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를 보면 이제 감염을 갖다가 이제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면역을 갖다 담당하는 세포로 역할을 하고 있고 예. STF1 알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필요한 부위로 이동시키는 그런 신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입한 세포를 갖다 원하는 부위, 고장난 부위로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인자가 풍부해야 성장인자 자체가 존재해서 우리가 분화된 세포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분열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인자가 있고 예. 또 이제 지혈을 담당하는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수 있는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소판에는 이제 우리가 치유 능력이 있는 그 감마 글로불린 그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제 우리 몸의 재생에 필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줄기세포 하나만 있다고 이제 뭐 다 회복되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그러니까요.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생이 된다.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그 줄기세포의 추출, 또 그리고 분리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제가 또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보시는 기계가 아까도 보셨듯이 줄기세포를 갖다 분리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는 적당한 RPM과 적당한 회전 속도 그리고 또 이걸 자세히 보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까 그 전용 용기를 갖다 놓았을 때 큰 통에는 이제 필요 없는 적혈구 등이 모여 있고 또 작은 통에는 우리 필요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갖다 분리하는데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이제 복지부나 식약청에서 인가받은 인증받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분리한 모습을 갖다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리할 때 이제 뭐 살아있나 죽어있나 움직이는 세포가 아무래도 더 네. 생생하고 그렇듯이 네. 얼마나 살아있나 이걸 또 측정을 또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분리했을 때 뭐 90% 아니라 거의 95% 이상 살아있다고 이렇게 와.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있는 세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리드등 같은 걸 갖다 키워서 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그림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줄기세포를 그 분리하고 또 추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줄기세포가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결과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논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원형 탈모 환자, 아까 말씀드린 원형 탈모 환자에서 그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배제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2달 만에 이제 첫 번째 사진과 두 달 만에 사진을 비교해 보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그 교정이 된 그런 사진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갖다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중간엽 줄기세포에는 성장인자나 뭐 사이토카인 그리고 지질소포 등이 많이 있어서 모낭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을 한번 보시면 예. 두 번째 논문은 이제 그 우리가 40명의 탈모 환자를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배지를 갖다 주사해서 시간대별로 이제 경과 관찰한 논문입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관찰했을 때 이 반복되는 이제 주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발의 밀도가 증가하고 또 모발의 그 성장기 비율이 증가하는 걸 갖다 보여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발의 성장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발은 이제 성장기 그리고 이제 휴지기를 거쳐서 이제 네. 퇴행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성장기가 한 88%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줄기세포 유래된 배지를 갖다 이제 주사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모발의 밀도도 증가하고 또 이제 휴지기도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네. 이제 모발이 많이 난 걸 갖다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은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진피유도세포 모유두라고 하죠. 네. 모유두가 이제 모발 성장에 자극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3개를 준비해서 마쳤습니다. 야,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관심을 받는 분야인 만큼 연구 결과, 논문도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줄기세포 시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탈모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개선이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사례가 준비됐을까요? 예. 처음에 보시는 사진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치료 전에 이제 사진 환자인데 같은 환자분이신가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좀 40대 남자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2달 만에 이제 두 번째 치료를 하는 사진에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2달이 되면은 줄기세포를 맞고 2달이 되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표출되는 그런 눈에 띄는 그 모발은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안쪽에 솜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술 전이랑 비교했을 때좀 두피 그 정수리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허단 게 좀 사라진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받았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치료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치료하면 많이 완벽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앞에 대본 다시 넘어가서 처음에 어땠는지 환자분의 사진을 다시 저도요. 확인을 해봤거든요. 아니 정말 이렇게 휙 비어있던 머리숱이 채워진 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네, 딱 보기에도 네.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사례는 아까 먼저 환자보다 이제 M자형이 더 많이 뚜렷하고 그 탈모를 갖다 거친 시기가 한 20년 정도 탈모 시작된 분 오래됐네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번 정도 우리가 그 시술을 했는데 네. 5살째와 1년 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제 처음 사진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M자형이 많이 위에서도 이제 많이 보였는데 네. 지금 이 사진 1년 후의 사진에서 보면 M자형이 그렇게 그전같이 뚜렷하진 않고 정수리 부분도 많이 채워져 갖고 탈모가 어느 정도 탈출을 했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이제 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경과 관찰하기 위해서 탈모 환자의 사진을 찍을 때 2달 안에 찍는 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한 5개월째나 네. 1년째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 네. 처음에 나는 머리는 아무래도 좀 가늘고 나와도 가늘고 나중에 나오는 게 더 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이 네. 2달이 지나야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한 달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1cm에서 1.5cm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이제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사례는 뭐 네. 5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시기별로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고 뭐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찍어도 이제 모발이 좀 성장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뭐 남성 환자분들 당연히 흔하지만 여성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여성형 탈모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 우리가 다음에 준비한 사진이 여성분인데 네. 여성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은 2번 치료한 분입니다. 4개월째 그리고 1년째 한번 본 사진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가르마를 탄 부위에 네. 많이 이제 그 두피가 많이 보여서 뭐 소위 말해서 휑하다 그래갖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일 불편한 여성 같은 경우 제일 불편한 점은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다 저쪽으로 탔다 네. 헤어스타일 갖다가 이제 잘 잡기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볼 때는 이제 뭐 가르마를 갖다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타고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맞춰도 특별히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현미경 같이 이제 확대경으로 본 사진을 보면 그 4달째랑 1년 후를 비교하면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던 모공에 좀 차있는 그런 모발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탈모를 치료한 부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환자분들의 종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모발 이식 자체가 좀 어려운 분도 계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처음에 그 사례로 맨 마지막에 본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머리, 예. 정수리 그리고 심지어 뒷머리까지 없어서 모발 이식은 이제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일한 치료법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모발을 갖다가 이제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모발 이식을 못하니까 우리 줄기세포를 갖다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줬습니다. 3달째 그리고 6개월 후의 모습인데 3달째는 진짜 솜털같이 조용히 나서 조용히 났고 6개월 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솜털이 자라서 예. 까만 좀 진짜 모발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모발 이식이나 다른 치료가 네. 어려운 경우에도 이제 효과를 보는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좀 추가적으로 생겨가지고요. 예, 예. 그 지금 보니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 다른 원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치료들도 함께 병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남성 같은 경우 이제 그 아까 그 남성 호르몬을 네. 억제하는 그런 약을 복용할 때는 줄기세포 자체
하면서 하는 거 그걸 끊는 것이 아니고 음. 그 약은 복용을 하면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합니다.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서 예, 이제 예.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멈추면 이제 또 진행되는데 우리가 줄기세포를 안 만든다 그래도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약, 특히 남성 같은 경우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걸 드시는 네.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건 계속 드시라고 권합니다. 음.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걱정이 돼 갖고 네. 끊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걸 아. 끊으면 한 2달이 지나면 새로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젊은 남성 같은 경우 이제 네. 요새 젊은 사람도 많이 그런 약을 드시는데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면은 이제 정자 속에 이제 그것이 포함이 되면 이제 오. 우리가 임신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네.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뭐 정액 속에 이제 뭐 노출된다랄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되게 우리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을 복용하면 이제 임신 때 복용을 권하지 않는데 네. 남성 같은 경우 정확하게 그 약의 농도 자체는 이제 혹시 문제를 일으킬 양의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복용을 중단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데 본인이 정 무섭고 그러면 네. 중단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복용을 끊고 한 2달이 지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탈모가 또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이제 저기 되고 또 우리가 임신을 계획한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임신한다 그래서 100% 임신되는 건 아니니까 네. 2달이 넘어가는 경우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그 불편한데 되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약 같은 걸 복용할 때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약 자체의 부작용 우리 그 발기부전이나 눈 성기능 장애 이런 것의 부작용은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1~2% 중에도 심리적인 것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네. 이 탈모 관련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남성 탈모가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때 네. 다른 병행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자, 여성형 탈모 같은 것은 그 휴지기 탈모라고 하셨죠? 예. 자,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휴지기 탈모는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또 다른 치료도 함께 받는 거죠? 이게 이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여성의 탈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랄까 네. 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두피 영양을 공급하는 거, 두피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제 복용하거나 두피 효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샴푸 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르는 약 있죠. 미녹시라고 두피 혈관 확장제를 갖다 쓰는 건데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탈모를 갖다 해결하는데 아주 뚜렷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우리 그 탈모를 갖다 예방하거나 이제 그런데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줄기세포가 더 확실한 방법이고 단지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유전적인 네. 질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약은 계속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줄기세포를 활용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많은 자료와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줄기세포 탈모 시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줄기세포 탈모 치료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내원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3번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고 네.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나면은 남는 그 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도 혈장. 이제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네. 이 영양 성분을 갖다가 이제 중간에 2주째 한 번 줄기세포 맞고 2주째 한 번, 또 그대로 줄기세포 맞고 2주째 한 번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그 두피에 영양도 공급해서 이제 그 탈모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스케줄로 치료하고 네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탈모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뭐 100세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그 소위 말 노년층이라고 네. 부르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노년층의 경우도 음. 탈모에 관심도 많고 예. 네.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전보다 이제 우리가 머리가 많이 샌다 그러죠. 흰머리. 흰머리가 많이 네. 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인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사실 불편하고 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검은 콩을 먹으면 이제 뭐 흰머리가 까매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 네. 이런 네. 분을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 물론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나서 이제 탈모 증상도 완화가 되지만 기존에 하얗게 났던 그 머리가 그쪽 뿌리 쪽에서는 좀 거목해 나온다는 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오,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줄기세포 역할이 단순하게 이제 그 탈모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검은 머리를 갖다 새로 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흰머리가 났던 자리를 갖다가 이제 검은 머리 바꿔준 소위 말해서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제 흰머리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그 멜라닌 색소에 대한 그 재생이랄까 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군요. 뭐 줄기세포라는 분야 자체가 네. 뭐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온 거지 오래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점점 발전하면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한 효과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탈모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자 내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러한 탈모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생활 혹시, 습관이 네, 중요하잖아요.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일반 일상생활에서 탈모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샴푸 예를 먼저 드리면 네. 우리가 샴푸질을 할 때 뭐 그 두피에 있는 각질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손톱끝으로 이제 머리를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벅벅 이런 긁는 경우 벅벅 있잖아요. 긁는 이제 어. 좀 더 시원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상처를 줘갖고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샴푸를 할 때는 지문 있는 손바닥 예.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어. 머리를 감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금방 각질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좀 불린 다음에 이제 샴푸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이제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봤을 때 제일 두피에 피가 많이 가는 시간이 자는 시간입니다. 아, 네. 자는 시간. 잘 때는 이제 뇌도 활동을 안 하고 뭐 심장도 이제 적당히 뛰고 단지 숨만 쉬기 때문에 피가 남아 돌아서 이제 머리 두피까지 이제 많이 자는데 네. 이런 습관을 갖다가 이제 저녁에 자는 습관을 잘 기르면 훨씬 두피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염색 같은 거나 이런 머리 자극 주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만하는 게 좋고 뭐 네. 금연 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도 적당히 하셔야지 이제 뭐 많이 우리 전신적인 그 결핍이 될 정도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네. 이제 머리를 너무 박박 감는다든지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해야 하고 특히나 잠이 중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